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시경제학에 이어서 국제경제론을 알아보고 있는 김상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경제학의 환율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환율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한 후에 그것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어 기출문제에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환율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선 환율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환율의 뜻을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이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거죠. 환율은 통상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무슨 이유냐? 환율은 즉 화폐죠, 화폐. 화폐의 교환 비율이 됩니다. 그럼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외국 화폐와 환율은 외국 화폐와 자국 화폐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원화가 될 거고 자국 화폐의 교환 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집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 우리나라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정도 하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의 의미는 1달러가 우리나라 돈 원화로 얼마랑 교환이 되느냐. 즉 1달러는 1,100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교환 비율의 개념보다는 이런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외국 화폐의 가격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다 라는 얘기는 1달러를 살려면 1,100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가격이라는 개념 때문에 환율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외환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환율의 결정 부분을 보면 외환 시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에서 배웠던 시장이론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이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누구와 누가 만난다? 수요와 공급,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죠. 따라서 외환 시장에서는 누구와 누가 만나느냐? 외환 수요와 외환 공급이 만나는 거죠. 외국 돈이 필요한 사람과 외국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만납니다. 외국 돈이 왜 필요하냐?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외국 돈이 왜 필요하죠? 그렇죠. 첫 번째, 외국에 물건을 사오기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요. 그래서 엘모사 청바지를 삽니다. 그때 청바지 살 때 물어요. 얼마냐? 그랬더니만 몇 달러를 한다. 그걸 환산해서 10,000원짜리를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청바지를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할까요? 그렇죠. 하지 않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원화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행을 갈 때 외국 돈으로 환전을 해줘야 되죠. 외국 돈이 필요한 사람, 즉 외환 수요가 되고요. 반대로 외환의 공급은 내가 외국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1달러를 받았어요. 1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편의점으로 들어가요. 나 콜라 한 캔을 사고 1달러를 줍니다. 판매하나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외국에서 물건을 팔고 외환을 받아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외환이 공급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외환의 수요를 따져보자면 수입 관련된 수요가 등장을 하고요. 외환의 공급은 수출과 관련된 공급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들 일상생활이 중요한 거죠. 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외국으로 여행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외국 돈이 필요하죠. 외환 수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자국민입니다. 자국민의 해외여행이라는 파트가 들어가요. 마찬가지 외환의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들여오듯이 외국 사람들도 자기네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물건을 사려면 필요하죠, 우리나라 돈이.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다 공급을 해요. 요거는 외국인의 우리나라 여행이 되죠. 자국 여행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아요. 외채를 상환하거나 외채를 받아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국 또는 외국에다 원조를 주는 것들.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보자면 이렇게 가요. 당연히 시장이론입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은 이렇게 되죠. 세로축은 가격, 즉 환율이고요. 가로축은 거래량입니다. 외환의 거래량. 우하향하는 외환의 수요와 우상향하는 외환의 공급이 만나요. 그래서 균형 환율이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의미는 똑같죠.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거나.
환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외환의 수요가 줄어들거나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거나. 자, 요렇게 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은 어떻게 되느냐?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느낍니다. 가장 뉴스 말미, 경제 뉴스 말미에 주식 다음으로 환율 시세가 나와요. 환율은 매번 변하죠. 왜 변하느냐?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죠.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마다 균형 환율은 변합니다. 자, 그러면 환율의 변화하는 양상을 좀 구체적으로 보자. 자, 환율의 변화인데 환율은 별건 없어요. 환율은 두 가지로 변합니다. 첫 번째는 뭐? 환율 상승과 두 번째는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죠. 자, 환율의 하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쉬워요. 자, 환율이 상승되고 환율이 하락한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 꼭 알아야 되는 표현법입니다. 무슨 의미냐? 환율이 상승하면 화폐의 가치가 변하기도 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이거를 1달러에 2,000원이 됐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그럼 우선 1달러라는 외국 돈이 가지는 가치는 어떻게 돼요? 그 전에는 1달러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면 1,000원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환율이 상승되고 나서는 1달러를 가지고 오면 얼마짜리 사요? 2,000원짜리 사죠. 그러면 1달러의 가치는 상승한 겁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환 가치는 상승하고요. 외국 화폐의 가치는 상승하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자 보세요. 1대 1,000원일 때는 1,000원을 내가 들고 미국으로 가면 1달러짜리 물건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근데 1대 2,000원이 됐어. 그럼 내가 1,000원을 들고 가면 얼마짜리 사오죠? 그렇죠. 0.5달러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돈 1,000원의 가치는 어떻다?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국 화폐의 가치는 하락한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만약에 뉴스에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위안화의 평가가 절상됐다.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와 위안화의 환율은 어떻게 된다? 외국 화폐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외국 화폐, 외환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자국 화폐의 가치가 상승했다 정도로 정리가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외환에 대한 내용, 환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환율은 여러분들이 왜 어려워하느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뭐냐? 환율의 계산입니다. 자, 환율의 계산은 우리나라 환율, 미국의 환율 쉽죠? 너무 쉽습니다. 근데 세 개 국가가 나왔을 때, 자, 요거는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환율의 계산입니다. 자, 가정을 할게요. 3개국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우선 원달러 환율을 줍니다. 한미 환율이죠. 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더라. 두 번째는 뭘 주느냐? 원엔 환율을 줍니다. 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환율. 원엔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100엔에 얼마냐? 500원이더라. 자, 이렇게 주죠. 그럼 여기에서 뭘 묻느냐? 이게 어렵죠. 자, 원달러 원엔이 나왔으니까 뭘 묻겠어요? 그렇죠. 자, 엔달러 환율을 묻습니다. 얼마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자, 요 두 가지 식에서 나오는 게 결국 방정식이죠. 그러면 원화가 통일이 가능합니다. 원화가 통일이 가능해요. 요거를 그대로 통일시켜 주는 거죠. 1,000원은 얼마? 200엔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00원에 동일하기 때문에 1달러는 얼마? 자, 1달러는 200엔이 되는 거죠. 통상 이 3개국의 환율을 구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을 가장 어렵게 할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두 개의 나라가 하나, 둘, 세 단계를 밟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세 개의 국가의 환율을 모두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환율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워밍업 문제입니다. 환율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환율을 이해하기 훨씬 더 쉽게 해주는 내용.
8회 31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8회 31번 문제를 보시면 자, 볼까요? 다음 자료에 밑줄 친 정책의 영향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성 꿈나라에는 대국과 소국이라는 두 국가만 존재한대. 자, 양국 간의 경제 규모의 격차가 커서 대국에서 발생한 경제 여건의 변화는 소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정리를 하면 대국은 소국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소국에서 발생된 거는 소국이 워낙 작아요. 그래서 대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대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 내용입니다. 자, 한편 양국은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를 상대국으로부터 서로 수입을 한다. 자, 이때 대국 정부가 국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재정 지출을 증가시켰다. 단 양국이 사용하는 화폐는 같다. 이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요거고요. 대국 정부의 정책이.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 내용은 여기에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정리를 할게요. 대국이 재정 지출을 증가했다. 대국의 재정 지출이 증가됐다는 의미는 대국 정부가 돈을 많이 써요. 그럼 시중에 통화량이 어떻게 되죠? 얘는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건을 많이 사죠? 자, 총 수요는 증가하겠죠. 자, 총 수요가 증가하고요. 총 수요가 증가하면 뭐가 변한다? 그렇죠. 물가는 상승합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화폐, 즉 대국 화폐, 동일한 화폐죠.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이제 보기를 볼게요. 자, 1번. 대국에서는 물가 수준이 상승한다. 왜? 이렇게 되죠. 총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자, 1번은 맞고요. 2번. 대국에서는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다. 왜? 총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보시면 총수요와 총공급 곡선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총수요가 그림과 같이 증가하게 되면 물가도 상승을 하지만 총생산량, 즉 국민소득도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2번도 맞게 됩니다. 자, 3번. 소국에서는 물가 수준이 상승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일단 대국의 상황은 소국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국의 물건, 즉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그거를 수입하는 소국 입장에서는 비싸게 재료를 사옵니다. 그럼 생산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3번 맞고요. 4번. 소국에서는 대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한다. 왜 그럴까요? 대국의 GDP는 증가합니다. 분명히 대국은 총생산이 증가한다 그랬고요. 자, 대국의 총생산이 증가하면 이 생산에 들어가는 원자재는 누구로부터 수입한다? 그렇죠. 원자재 수입이 소국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국은 수출이 증가하겠죠. 원자재 수출이. 따라서 4번도 맞고요. 5번. 소국에서는 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한다. 왜? 대국의 정책은 대국의 총수요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소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내용이 없죠. 따라서 정답은 틀린 거 5번이 됩니다. 자, 지금 풀어본 8회 31번 같은 문제는 환율 문제는 아니죠. 자, 환율 문제는 정확히 아니지만 환율의 개념, 즉 환율 변화에 따라서 화폐 가치 변화 파트가 살짝 나옵니다. 따라서 좀 워밍업 문제로 간단하고 짧게 풀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환율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9회 25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9회 25번 문제가 나왔고요. 다음 자료에서 준기의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준기는 1년 뒤에 떠날 미국 여행 경비로 쓰기 위해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을 저축하고자 한대. 어디에 저축하느냐? 은행 직원은 상품 A와 B를 추천했는데 A는 원화 예금이다. 1년 뒤 원금과 5%의 이자를 원화로 지급한대. B는 반대죠. 달러 예금입니다. 자, 달러 예금인데 지금 1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하여 예금하면 1년 뒤에 원금과 2%의 이자를 달러로 지급한대. 달러로 지급합니다. 준기는 두 가지 예금 중에 유리한 예금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환율은 1대 1,000원이다. 자, 일단 이게 핵심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중기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두 가지를 봅시다. A 상품. A 상품은 100만 원을 예금해요. 자, 그럼 A 상품은 1년 뒤에 1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얼마 준다고? 5%입니다. 이자 얼마? 그렇죠. 5만 원이죠. 그러면 1년 뒤 A 상품에 중기가 투자를 하면 105만 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 A입니다. 근데 B 상품이 문제인데, 자, B 상품 좀 위로 올릴게요. 자, B 상품이 뭐냐? B 상품은 달러 상품이래. 그럼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달러는 1달러에 1,000원이야.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하면 얼마? 그렇죠. 1,000달러가 됩니다. 이 1,000달러를 예금하면 원금은 그대로 받고요. 이자는 몇 %다? 2%다. 그러면 20달러를 추가로 더 받죠. 그럼 1년 후에 중기가 받는 돈은 달러로 1,020달러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이제 중기가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를 묻고 있습니다. 1번 같이 볼게요. 자, 문제 1번. 앞으로 1년 동안 환율이 2% 하락한다면 B가 유리하다. 자, 1번입니다. 환율이 2% 하락한데 그럼 환율이 어떻게 돼요? 1달러에 980원이 됩니다. 그럼 이게 980원 상황에서 1,020달러를 환전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는 거죠. 얼마죠? 980 곱하기 1,020을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99만 9,600원이 됩니다. 자, 그럼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어디 하는 게 좋아? 당연히 105만 원을 주는 A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앞으로 1년 동안 환율이 4% 하락한다면 B가 유리하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자, 2번을 같이 보면 1달러에서 4% 하락하면 960원이죠. 이게 1,020달러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계산하는 문제. 그러면 똑같이 960원이랑 1,020을 곱해주면 되죠. 얼마? 97만 9,200원 정도가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A를 선택해야 되겠죠.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같이 볼게요. 자, 3번은 앞으로 1년 동안 환율이 2% 상승한다면, 자, 반대네요. 2% 상승한다면 A에 투자해야 한다. 봅시다. 3번. 환율이 2% 상승하면 1달러에 얼마? 1,020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1달러에 1,020원은 얼마가 되느냐? 1,020달러가 몇 원이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곱해주시면 되죠. 1,020 곱하기 1,020 하면 얼마? 그렇죠. 104만 400원이 됩니다. 어느 걸 더 투자해야 될까? 당연히 A죠. 자, A에 투자해야 105만 원이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3번이 맞네요. 미안. 3번이 맞고요. 4번 갑시다. 자, 4번은 앞으로 1년 동안 환율이 4% 상승한다면 A가 유리하다. 자, 4% 상승하면 똑같이 1,040원이 되고요. 1달러는. 그러면 1,020달러는 얼마가 되느냐? 자, 곱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 106만 800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어느 게 더 이익을 많이 주죠? B가 많이 줍니다. 따라서 4% 상승하면 B에다가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자, 5번 환율 변동에 관계없이 A가 유리하다. 환율에 따라서 A, B의 유불리가 갈려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히 환율을 계산하는 문제고요. 자, 다음 9의 26번을 보겠습니다. 환율 계산이 머리에 좀 복잡하시죠? 자, 이럴 때에는 간단하게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방정식의 개념 같이 한번 볼게요. 9의 26번 다음 표에서 추론할 수 있는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보기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환율과 한국 TV, 미국 TV 가격이 나왔습니다. 가나다를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우선적으로 볼 거는 한국은 10,000원, 미국은 달러입니다. 원과 달러의 환율 단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시켜주면 되겠죠. 뭘로 통일시켜주는 게 쉬워? 달러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준화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50만 원이면 몇 달러? 1달러에 800원이에요. 그럼 50만 원이면 몇 달러가 돼? 625달러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환율이 1대 1,000원이면 100만 원이면 이거는 아까 했네요. 1,000달러가 됩니다. 그럼 95년도에는 한국 TV가 싸고요. 2005년도에는 가격이 똑같게 되겠네. 자, 여기서부터 기억 니은 봅시다. 기억, 1995년에 비해 2005년에 미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는 상승했다. 자, 환율만 묻습니다. 요거는 환율의 상승이죠. 환율이 약 25% 상승했죠. 환율이 상승되면 외국 화폐의 가치는 상승한다 그랬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고요. 자국 화폐, 즉 원화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되고, 니은 1995년에서 2005년 기간 동안 한국의 TV 가격 상승률은 미국보다 높았다.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한국 TV 가격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됐죠. 몇 퍼센트 상승? 그렇죠. 100% 상승했습니다. 2배죠. 미국 TV 보세요. 800달러에서 1000달러가 됐어. 얼마가 상승했죠? 200달러 상승했죠. 그럼 몇 퍼센트? 25%가 됩니다. 그럼 한국 TV가 더 많이 상승했죠? 니은은 맞죠. 자, 이런 문제고. 3번. 1995년에 비해 2005년에 한국에서 TV 한 대를 팔아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TV 대수가 증가했다. 자, 볼까요? 1995년에 한국에서 TV 한 대 팔면 얼마가 남아요? 50만 원입니다. 이거를 미국으로 가져가죠. 환율에 따라서 환산해 보면 내가 625달러를 가지고 가요. 미국 TV를 살 수 있어 없어? 없죠. 한 대도 못 샀다는 개념입니다. 2005년이 되면 내가 또 한국 TV 한 대를 팔아. 얼마 벌어요? 100만 원을 벌어. 이거를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 1000달러라고 되어 있죠. 1000달러를 미국에 가지고 가면 한 대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가했어? 감소했어? 당연히 증가했죠. 디귿도 맞습니다. 자, 마지막 리을. 1995년에 비해 2005년에 한국의 대미 TV 순수출량은 증가했다. 했어요? 틀렸죠. 왜? 자, 보시면 1995년은 한국 TV가 625달러예요. 미국은 800달러입니다. 그럼 한국 TV가 더 잘 팔려요. 그러다가 2005년이 됐을 때는 두 개의 가격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국 TV의 판매량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리을은 틀렸고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8회 24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환율 부분의 마지막 문제. 딱 봐도 복잡해 보이죠? 자, 이것도 국가별로 단순화해서 보시면 조금 간단해집니다. 다음 자료에서 2010년 말에 원화 기준으로 순자산의 크기가 가장 큰 기업과 가장 작은 기업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순자산이 가장 큰 기업은 자산이 커야 되겠죠. 그리고 부채는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각 화폐로 환산한 가치가 높으냐 또는 부채가 낮으냐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환율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표와 같이 상이한 통화로 구성되어 있다. 달라. 2009년 말 원화 기준으로 각각 100억 원이었대요. 일단은 기준은 100억에서 시작합니다. 의미는 없어요. 풀어보시면. 그림은 2009년 말 대비 2010년 말 주요 통화의 대달러 절상률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화폐의 절상절하예요. 이 그래프를 읽는 게 중요한데 그래프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각국의 화폐 가치의 변화를 먼저 봅시다. 요 그래프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우선 원화의 가치는 2.5% 상승했네요. 그렇죠? 두 번째, 엔화입니다. 자, 엔화의 가치는 얼마? 13.4% 상승했다. 자,
이렇게 돼요. 네 번째, 유로화는 어떻게 됐어요? 유로화의 가치는 반대로 7.3% 하락했네요. 자, 네 번째, 위안화의 경우 위안화는 3.4% 상승했습니다. 특징은 얘네요. 자, 화폐 가치는 얘만 하락했습니다. 유로화만.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환율 변화를 유추해 보면 되겠습니다. 기준은 당연히 원화로 보셔야 되죠. 왜? 여기 있죠. 우리나라 화폐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원 N 환율을 보자는 거죠. 원 N 환율. 원 N 환율을 볼 때는 요거 두 개 보시면 되죠. 원화는 2.5% 상승했습니다. 가치가 N화는 13.4% 상승했어요. 그럼 원화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자국 화폐이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하면 N 환율은 떨어집니다. 얼마? 약 2.5%. 근데 N화의 가치가 13.4%나 상승해줬어. 그러면 원화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상쇄하고도 많이 남죠. 얘는 원엔 환율은 많이 상승한 걸로 보시면 돼요. 약 한 11%라고 보셔도 되지만 정확하게 계산은 화폐 단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개념상 많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뭘 보느냐? 원 유로 환율을 보자는 거죠. 원 유로 환율. 자, 그럼 원화는 2.5% 상승했으니까 환율은 떨어져야죠. 2.5%. 엔화가 7.3% 하락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2.5%가 떨어졌는데 7.3이 추가로 더 떨어져요. 그러면 환율은 많이 그렇죠.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좀 쉬워지죠. 정리가. 세 번째를 보자. 세 번째는 원 위안 환율을 봐요. 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원화는 2.5% 상승했으니까 환율은 떨어집니다. 2.5%만큼. 위안화는 3.4% 상승했어요. 환율은 외국 화폐이기 때문에 따라서 올라가죠. 그럼 두 개를 보시면 위안화가 더 많이 상승하긴 했어. 근데 차이가 거의 없죠. 따라서 얘는 그냥 조금 상승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을. 자, 이제 마지막 가장 쉬운 거죠. 자, 뭐가 남았니? 그렇죠. 미국인 달러가 남았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어떻게? 달러는 그대로인데 원화만 상승했죠. 그러면 2.5% 하락한 거죠. 얘도 조금 하락했네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기본적인 내용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뭘 보시느냐? 이제 이것들을 보셔야 돼요.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환율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상승과 하락을 했느냐. 자, 예를 하나만 들게요. 원 N 환율만 봅시다. 원 N 환율만. 자, 얘를 원 N 환율을 비슷하게 갈게요. 10% 상승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많이 상승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100엔에 1,000원이었는데 100엔에 1,000원이었는데 자,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얼마? 100엔에 1,100원이 됐다는 의미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묻습니다. 자, 내가 100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산이든 부채든 100억 원이야. 이게 어떻게 되는 변화를 보는 거죠. 자, 보시면 100억 원은 상승하기 전 단계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 100억은 그렇죠. 10억엔이 돼요. 10억엔이 됩니다. 근데 환율이 10% 상승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이 10억엔의 자산이든 부채든 환율 증가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반영이 되면 얼마가 돼요? 한국 돈으로? 그렇죠. 110억이 됩니다. 그럼 환율이 상승한다는 개념은 뭐일수록 좋아요? 자산일수록 좋죠.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부채일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걸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엔화 가장 많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자산은 가장 좋은 건 뭐? 엔화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은 위안화. 그 다음은 둘 다 나쁘지만 조금 나쁜 게 달러. 가장 나쁜 게 유로화가 되죠. 반대로 부채는 어떻게 돼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유로화입니다. 그 다음은 달러. 그 다음 위안화. 그 다음 엔화가 돼요.
그 순서대로 보시면 자 볼까요? 가장 자산이 순자산이 많은 사람은 누구? C가 되죠. 자 반대로 가장 순자산이 적은 기업은 뭐? B기업이 됩니다. 선생님 방금 얘기한 순서 생각하시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할수록 돌아가라. 즉 나라별로 여기 있네요. 나라별로 끊어서 환율을 이해하시면 나중에 한 번에 모아서 문제 풀기가 쉬워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은 환율이론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알아봤는데 환율이론은 단순히 방정식이라는 생각만 하고 가져가셔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환율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가시고 방정식을 통해 환율을 계산하시면 여러분들이 환율을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